안녕하세요. JM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라방의 최정민 원장입니다. 이제 매주 다이어트의 모든 것을 좀 총정리하면서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1편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 조금 개요를 설명드렸고, 2편에서 부종에 관한 설명 드렸고, 3편에서는 이제 체지방에 관한 설명을 했어요. 자, 이제 이쯤 됐으면 다 살을 뺐겠죠? 뺐겠죠? 저 못했어요. 뺀 것 같은데? 뺐겠지? 오늘 우리 또 젊은 직원들이 또 같이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리액션 기대 좀 해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이렇게 다 빠진 살을 어떻게 유지하고 요요 없이 잘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면서 완전 하나도 안 찌고 그대로 유지하는 건 어렵죠. 음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삶이 즐거워야 되는데 평생을 다이어트만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빠진 살을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체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나 이거 실시간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여기 수연 팀장님, 나도 여기서 댓글 좀 볼 수는 없어요? 아, 오늘도 나 혼자야? 안녕하세요만 하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지금 몇 명쯤 들어왔을까? 한 3,000명 정도 들어와 있나요? 요새 막 연예인병 걸려가지고 이제 막 구독자 수 느니까 막 사람들이 나 쳐다보면 내 구독자인 줄 알고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런 연예인병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요. 자, 볼게요. 저는 사실 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 이유 자체가 내 환자분들이 조금 더 진료실에서 듣지 못한 내용들을 잘 듣고 본인의 몸을 좀 잘 관리할 수 있길 바라는 목적으로 영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저장돼서 우리 환자들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안 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자, 다시 한번 복습을 간단하게 초반에만 할게요. 내 거 다 보고 온 거지? 네. 너네 눈이 왜 이렇게 동공이 막 지진이. 자, 체중은 다이어트를 할 때 뭘 세 가지 봐야 된다고 했죠? 체지방. 그리고 넌 통과. 됐어. 자, 그다음. 안녕요. 넌 통과. 다음. 현 팀장님.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요. 딩동댕. 어떡하냐, 너. 큰일 났다, 이제. 정신이 혼미하네요. 어, 너 이제 밑에 애들 치고 올라온다. 이제 끝났다, 이제. 그래서 체지방, 근육량, 체수분 요거 세 개를 보면서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전체적인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요요가 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체지방이 늘어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근육량이 소실되어 있어서 체지방률이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종이 늘어서 살이 쪘을 수도 있고 이 세 가지의 원인이 복합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고 개인 맞춤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해요. 다이어트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먹지 않고 칼로리를 더 소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유로 체중이 늘어나고 이 비율이 왜 달라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체중을 늘 수밖에 없고 다시 체중만 늘어나면 땡큐지. 그 다음 몸은 엄청 안 좋아져요. 노화가 생길 수 있고 면역이 저하될 수 있죠. 그거 뭘 위해 하냐는 거예요. 이럴 거면. 그쵸?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다이어트를 왜 맞춰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체수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체지방은 정상인데 체수분이 많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위고비나 FDA 승인된 막 식욕 조절제 이런 걸 쓰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 통과. 그래서 이 부종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나트륨에 대한 이제 저항 능력이 쉽게,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정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설명하는 거니까 거기 뭐 나트륨에 대한 저항 능력 이런 건 사실 의학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편하니까. 그래서 나트륨에 대한 내 몸이 저항 능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먹어도 물을 확 저장해서 2, 3kg 찌고, 다음날 좀 하루 이틀 굶으면 확 빠져서 나트륨이 빠지니까, 그래서 물이 빠지고, 그 얘기 두 번째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이 부종이 메인인 분들은 집에 가족력이 혈압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결국 그게 나이가 들어서 부종이 늘어나니까 나이가 들어서 압력이 높아져서 그게 혈압으로 간다. 이게 이제 이 체수분으로 인한 몸이 비만해지고 혈압이 생기는 원인이겠죠. 이거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이제 체지방에 대해서 얘기했죠. 체지방은 원인이 너무나 여러 가지였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안 먹고 운동하는 거의 문제 아닌 거 알죠? 체지방이 늘어나는 건 호르몬의 문제도 있고 엔진의 효율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식욕 조절 중추가 망가져서 계속 당을 먹게 되는 바람에 안 될 수도 있고, 당을 먹었는데 간에서 당을 잘 분해하지 못해서 지방으로 자꾸 전환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장이 환경이 안 좋아서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고 나쁜 건 자꾸만 흡수되니까 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몸의 환경이,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근육량이 너무 적으니까, 근육이 하는 역할이 당을 분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인슐린에 대한 저항 능력을 좋게 해줘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량이 많은 사람들은 살이 좀 덜 찌죠. 근데 나는 근육량이 너무 적다. 그러면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지원이는 근육량이 한 23이고 나는 근육량이 18이야. 그럼 똑같은 사과를 먹어도 나는 체지방으로 늘고 지원이는 에너지를 쓰겠죠? 이게 근육량의 문제예요. 자, 여기서 나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체지방과 체수분을 관리해주는 다이어트를 해줄 수 있어요. 근육량은 이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이거 개발하면은 노벨 의학상 탈걸? 그러니까 근육량을 운동하지 않고 늘릴 수 있는 그 어떤 획기적인 약을 개발한다면 이 모든 게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근육은 이거는 정말 내 스스로, 그리고 근육량은 그때도 말했지만 복리다.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포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운동했다가 아무리 해도 근육량이 오히려 내려가는 것 같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부터는 막 올라가요. 그래서 근육량은 복리다. 그래서 그냥 매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근육 운동이 최고다. 그래서 선생님이래. 원장님이래. 그 나도 술이 덜 깼어 아직. 그래서 나도 근육 운동은 사실 40대 이후부터는 거의 지금 현재로서는 주 한 4, 5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뭐 잠깐 30분이라도 시간 내서 플라잉 요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PT 가서 한다거나 해서, 나는 그걸 또 수치화로 보지도 않아. 그냥 내가 오늘 했나 안 했나의 여부인 거지 얼마나 늘었나 안 늘었나로 나는 근육량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50살, 60살일 때 내 몸이 좀 더 건강해지는 걸 목표로 해서 근육량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이제 종합해 보면 근육량은 노후의 건강 자산, 그러니까 연금.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연금을 해놓으면, 아주 어릴 때부터 연금 시작하면 노후에 복리가 돼가지고 엄청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체지방은 이제 많이 내려놓을수록 좋으니까 부채. 그쵸? 부채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게 좋다. 그쵸? 그리고 체수분은 사실 지갑에 돈 같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좀 많이 먹으면 지갑에 돈이 텅텅 비니까 붙는 거고, 어느 날에 내가 좀 덜 먹으니까 지갑에 돈이 꽉 차 있으니까 덜 붙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지갑에 돈 너무 적절한 비유지 않니? 지금 굉장히 쏙 들어와. 장난 아니지? 나 아무래도 대치동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우리가, 지금 나도 그런 뭐 이런, 100억 일타 강사 이런 거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잖아. 하여튼,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지난번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다 영상 저장해 놨으니까 보시고, 오늘 기사에도 그런 게 떴더라고요. 이제 위고비 처방 시작한 지 이제 6개월, 7개월 차 되니까 끊는 사람들이 대고비가 왔다. 다시 다찐다.
자, 그쵸?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위고비 나올 때부터 말했잖아요. 이거 만병통치약 아니라고. 이 약을 쓰는 이유는 이 약을 쓰면서 내 몸에 어떤 원인으로 살이 쪘는지를 해결하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위고비만 쓰는 사람은 저희 병원에는 웬만해선 없죠. 다 위고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살이 찐 원인을 알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동안만 위고비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고비가 오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너무 말이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한 편씩으로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미 지금 안 본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거 혹시 이 영상 안 본 사람 들어봤어? 못 봤지? 지금 나 지금 뭐 난리 났어요. 지금 영상. 그쵸, 수연 팀장님? 네. 지금 조회수 2천만 이러지 않나요? 되게 부끄러워하니.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 네, 그렇게 해서 살을 뺐어요. 그러면 다시 찌지 않게 요요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하. 이거는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모든 인류의 숙제죠. 지원이도 지금, 은지도. 지원이는 아직 아닌가? 늘 늘. 그래서 살을 한번 뺀 사람들은 요요의 문제를 걱정하고 오늘도 저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살이 많이 빠지고 나서 나는 언제까지 이 치료를 계속 이어나가야 하나요? 이 치료가 끝나면 저는 다시 찌는 건가요? 그리고 이 약이나 이 펜이랑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이 펜을 끊으면 나는 요요가 오나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요요가 온다는 뜻을 정확히 해야 돼요. 총체중이 느는 게 요요일까요? 아까 역으로 봐봐. 체지방, 근육량, 부종. 빙고. 그쵸? 근육이 빠지고. 근데 뭐 이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체지방이 다시 느는 게 요요예요. 체지방의 증가.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어려운 질문. 2, 3kg 정도 어제보다 확 늘었다. 오늘 아침에 50kg였는데 내일 아침에 재니까 52kg다. 이건 요요예요? 이거는 분 거죠. 부종. 음식으로 인해서 24시간 안에 나트륨이 저장돼서 그래요. 그럼 이거는 하루 이틀 식사량을 줄이면 돌아가죠. 이건 요요가 아니죠. 자, 요요는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지방이라는 애는 먹었을 때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남는 게 체지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같은 양을 먹는다 쳐요. 그러면 얘는 100%의 음식을 먹었으면 간에서 잘 에너지를 생성하고 필요한 데다가 영양분을 쓰고 에너지를 형성하고 끝내야 돼요. 근데 이게 또 어디선가 문제가 된 거야. 간의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아까 말했던 대로 갑자기 어느 날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다거나 또는 생리불순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어느 날 내가 장애 환경이 막 안 좋아졌다거나 뭐 또는 교통사고나 막 감염이나 내 몸이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 한 1, 2주 있었다거나 그러면 이 음식들을 다 다시 지방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에너지는 한 20 쓰고 그러면 같은 양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비해서 체지방이 자꾸 늘어난다. 하루 이틀 굶어 봤는데도 부종만 빠지고 체지방은 자꾸 늘어난다. 인바디에서 이게 요요예요. 그러면 요요가 왔다는 걸 체지방이 느는 걸로 알겠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겠죠? 왜 체지방이 느는지 다시 원을 리세팅해야 돼요. 이게 내가 저 지난번에 장이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때 지방이 늘어나서 그때 장 건강하게 해가지고 체지방 많이 빼서 지금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 그래서 이번에 또 다이어트 또 요요가 오는 것 같으니까 장을 건강하게 해서 또 다이어트를 하면 되겠지요? 이거 정답일까 아닐까? 그렇지. 아니지.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AI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해에는 내가 장이 안 좋아서 체지방이 늘었을지 몰라도 올해에는 내가 호르몬이 안 좋아서 체지방이 또 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건 제가 제 환자분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요요가 없는지 진료만 보러 한 1년 오죠. 그때 제일 열심히 보는 건 사실 체지방이에요. 그래서 체지방이 느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뭐 한 달 만에 뭐 1, 2kg 늘었다 이 정도는 그냥 한 달 더 좀 지켜봐도 되지만 한 두세 달 지났는데 계속 이제 그래프가 상승 곡선을 그린다. 그러면 난 다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제 환자분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웬만해선 내가 다시 치료하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왜냐면 생활 습관이 변하고 또 자기가 본인이 저하고 오랫동안 이제 진료를 하면서 그 진료실 안에서 교육을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 뭔가 대대적인 치료가 끝난 환자분들은 그냥 적당히 그때그때 조절하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는 내가 먹어보니 살이 안 쪄서 나는 이제 날씬이 DNA구나 생각해서 이제 마음껏 먹다가 결국은 다시 체지방이 이렇게 올라가서 오시는 경우는 이제 다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는 거죠. 저희 JM인 그게 가장 큰 핵심 아이템이기도 하고. 자, 그래서 항상 체지방이 다시 안 늘도록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사실 저는 항상 같은 체중을 좀 잘 유지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식도 좋아하고 또 음주도 좋아하지만 그 저만의 이제 노하우라면은 나는 이 메커니즘을 알잖아요. 왜 어떻게 하면 체지방이 느는지. 그래서 우선은 떡볶이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이 맛있는 거 어떻게 안 먹고 살아요? 내가 그래서 한 52kg 정도가 됐어. 원래 뭐 한 70kg였다 쳐요. 응? 근데 이때 체지방이 뭐 한 35kg에 뭐 38% 정도였다 쳐요. 그래서 JM에서 열심히 원인 치료를 해서 52kg가 돼서 체지방이 한 20kg 되고 체지방률은 한 28%까지 돼서 성공적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FDA가 승인한 약들도 제가 좀 끊어 나가죠. 그리고 식단 관리를 하고. 근데 선생님 영원히 나는 탄수화물을 먹지 못하나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오늘 떡볶이가 먹고 싶어요. 먹었어? 그러면 간에서 탄수화물이 들어왔죠? 이거 이제 또 독소다 생각하잖아요. 간은 당이나 술이나 약을 다 독소라 생각해요. 다 같은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 중에서 약이 가장 자기한테 나쁜 거라 생각해요. 타이레놀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술, 가장 나쁜 거라 생각하고 세 번째가 당. 이렇게 세 개를 가는 자기가 해야 되는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술을 먹으면 떡볶이를 먹었다 이러면 간은 무슨 생각하겠어요? 술이 더 급하니까 술의 업무부터 하니까 떡볶이는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그 원리는 내가 몇 번을 설명했죠? 내가 오늘 떡볶이를 먹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치료를 다 하고 요요가 없이 건강한 이제 몸이 됐으니까 기능이 100%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먹어도 이거 다 에너지로 써요. 옛날 같았으면 이거 먹었으면은 간이 허덕거리고 있는 몸이 안 좋았으니까 다 저장을 했을 거잖아. 근데 생각보다 예전에 비해서 떡볶이를 먹었을 때 살이 안 찐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날도 내가 살이 안 찐다 생각해서 라면을 또 먹어요. 그러면 이게 연속되잖아요. 그러면 간이 이제 이 사람 또 이러네. 약간 이러면서 이제 다시 저장하는 체질로 변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도비만이나 살이 많이 쪄서 5kg 이상의 체지방 감량을 했던 경우에는 반드시 음식을 먹을 때 먹고 싶은 걸 먹어요. 대신에 하루 이틀은 단백질로 먹어요. 퐁당퐁당처럼. 이게 연속적으로 가면 그렇잖아. 봐봐, 은지야, 내가 너한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업무를 줬어. 뭐 누구 변호사님 만나가지고 미팅을 해가지고 뭘 해결해 와 했는데 다음날 또 그거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면은 네가 그거 하겠니?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간도 마찬가지야. 수연 너도 내가 너 구독자 90만 빨리 만들으라고 찍고 찍고 또 찍고 하면 너 하겠니? 안 하잖아. 그걸 마찬가지야. 간도 되게 착한 직원이거든. 그러니까 탄수화물 계속 주면 얘도 사표. 그래서 저장하는 게 지방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52kg고 이제 유지가 됐다. 그러면은 옛날 같은 몸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을 정제된 탄수화물을 퐁당으로 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떡볶이 먹고 내일도 뭐 칼국수를 어쩔 수 없이 먹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 나머지는
고기를 먹어야겠죠? 삼겹살을 먹는다든지 생선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음날은 뭐 좀 닭가슴살을 먹는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대적인 공사를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떡볶이 안에는 나트륨이 있죠? 라면에도 나트륨이 있죠? 자, 그러면 떡볶이와 라면을 같이 먹었을 때 부종도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100% 생기겠죠? 그러면 체중이 52kg가 아니라 54kg, 55kg가 찍혔어요. 응? 아침에 쟀더니 막 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거 막 아침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아 진짜 망했다. 나 또 이제 저희 재행 가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러 이제 또 가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투자 용어를 바꿀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또 난 또 환자 입장에서 그래서 막 진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생각이 들겠지만 다음날 이렇게 는 거에 대한 2kg, 3kg는 체지방이 아니라 부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때는 좌절하지 말고 다음날 정제된 탄수화물 제외하고 공복 기간을 한 15시간 정도 갖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어저께 술을 먹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내가 뭐 예를 들어 체중이 한 57kg다 쳐요. 근데 어저께 술을 먹었었는데 아침에 딱 올라갔다? 근데 60인 거야. 3kg가 늘었잖아. 그래서 난 지금 심지어 위고비도 엄청 오래 맞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나는 그렇구나. 내가 어저께 음주를 했고 내가 먹은 걸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저께 오렌지를 2개 먹었고 내가 보니까 간이 지금 할 일이 많았네. 그리고 짠 음식도 많이 들어갔어요. 음주를 하면 아무래도 국물 먹으니까 그래서 부종도 늘었겠구나. 그러니까 2, 3kg 전체가 체지방은 아닐 거야. 붓길 거야. 해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놔요. 그러고 그때 아침부터 시작해서 10시간에서 15시간 그냥 아무것도 안 먹고 물만 먹어요. 그러고 오후에 체중계 올라가면 한 1, 2kg가 줄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붓기가 빠졌죠. 근데 나는 인바디를 보고 체지방이 좀 늘어났다. 그러면 그 주는 웬만해서는 탄수화물 많이 안 먹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짜증나면 계속 먹게 되니까 그럼 그럴 땐 좀 늘어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가 맨날 나를 편집하니까 원장님 지지난주보다 얼굴이 좀 조그매졌네요. 약간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제 되도록이면 그 범위를 많이 안 넘어가려고 다시 원점을 자꾸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냥 이게 삶이라는 것도 난 뭐 잘은 모르지만 다이어트도 그렇고 뭔가 내가 루틴대로 가다가 실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돼갖고 그러면 빨리 누가 루틴으로 돌아오는지가 결국 성공의 승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요요가 오는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은 원인을 밝혀서 내 체중을 잘 빼놓고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요렇게 생활습관 관리를 하고 근육량도 늘리고 또 근육량을 늘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간이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떡볶이를 조금 더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근육량을 좀 늘리고 그리고 식습관을 이렇게 좀 퐁당퐁당 또는 일주일 그리고 여행을 일주일 간다. 그럼 그중 그냥 즐겁게 지내요. 나는 엄청 즐겁게 보내거든요. 일주일. 그런 다음에 그냥 그 다음 주, 그 다다음 주는 이제 조금 자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일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 에라이 모르겠다 망했어. 이거 뭐 62kg 됐다. 끝났어. 이제 내 인생은 뭐 몰라 맛있게 즐겁게 살아. 뭐 인생 뭐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냥 나는 이제 환자들을 볼 때도 막 이렇게 좀 잘 해결 안 되는 환자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시 본질로 돌아가거나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게 결국은 실패하지 않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그리고 요요는 한 해 가면 갈수록 와요. 왜냐면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가 체지방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800g씩 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항상 이런 식단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껏 먹고 오래 살고 싶으시다면 한 뒤에 30년은 아마 병원에서 사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맛있는 거 이제 못 먹어요. 왜냐면 음식들이 질이 너무 안 좋아졌고 환경도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저녁에 단백질 쉐이크 먹는 거 좋을까요? 비추하실까요? 상관없어요. 단백질을 뭐 언제 먹어도 상관없고 그 단백질 쉐이크라고 해서 걔가 딱 단백질만 퓨어로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매일매일 저녁마다 먹으면 거기 안에도 약간의 뭐 이렇게 당류와 비슷한 게 들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저녁 때마다 계속 간을 건드리는 거니까. 근데 뭘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안 먹는 게 더 중요해요. 항상 말하는 거지만. 너무 찔리신데요. 누가? 저도 팩폭. 저는 진짜 내 소원이 그거야. 저는 알잖아요. 저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제 환자분들 웬만해서는 제가 승률이 높잖아요. 웬만해서 환자분들이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많이 건강해지시고 해서 저도 보람을 느끼고 하긴 하지만, 좀 그 지침을 잘 못 따라가시는 분들은 저도 조금 세게 얘기는 하기는 해요. 이거는 제가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반복되면 약을 너무 오래 써야 돼요. 그게 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어쨌든 빨리 원인을 해결해서 정상 궤도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서 관리를 하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제발 제발 살을 빼드렸으면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살이 안 찌는 사람이라고. 그냥 원인을 해결했었던 거지 예전에 비해서 안 찌는 느낌이 드는 거지 또 그때처럼 먹으면 또 저를 만나야 돼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항상 지원이도 지금 엄청 예뻐지고 있죠? 그래서 살 다 빠지고 나면 2, 3kg 느는 부종은 물 많이 마시고 다음날 좀 공복하고 그러면 되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찐 체지방이라고 한다면 그 주는 좀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주면 또 원래의 체지방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상하게 먹는 거 없이 좀 피곤하고 요새는 이상하게 살이 계속 찐다. 그러면 병원을 방문해서 체지방이 늘어나는 이유를 빨리 찾아야 원래로 안 돌아가겠죠? 그럼 도끼가 있을 때 좋은 음. 소금을 먹으려는 게 잘못된 거네요. 완전 잘못된 거죠. 그렇구나. 음. 갑자기 궁금한데 원장님 그러면 본인 체중에서 플러스 얼마 됐을 때 딱 경각심이 확 오세요? 그렇잖아. 아니, 저는 그냥 딱 지금 나 몸무게 지금 공개 그냥 뭐한 6kg 정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어, 한 5년 전만 해도 체중이 52에서 55kg 사이를 유지했어요. 30대 때. 그냥 뭘 먹어도. 사실 그랬어요. 저는 워낙에 제 몸을 잘 이해하고 호르몬이나 이런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를 잘 챙기면서 살았는데 근데 이게 나이를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나도 딱 40대가 넘어가니까 이 베이스가 체지방도 늘고 부종도 같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57에서 60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60kg는 절대 넘지 말자는 게 일단 토탈 체중으로서는 제 목표고 체지방이 늘면 이제 그때는 저는 이거와 상관없이 완전 다이어트를 하죠. 근데 지금은 체지방이 크게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더욱 지금은 제가 체지방률이 30%가 넘어요. 음주 때문에. 그래서 체지방률을 좀 낮추기 위해서 저는 위고비를 좀 쓰고는 있죠. 그래야 음식으로부터 좀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항상 나만의 기준은 한 60kg. 그래서 여기에 좀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성체중보다는 지금은 특히 전 4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게 부종도 똑같이 먹어도 더 느는 것 같고 체지방도 똑같이 먹어도 더 느는 것 같아요. 이건 노화인 것 같아요. 내가 이때랑 지금이랑 뭐 매주 수액 맞고 하는 건 다를 게 없는데도 그래서 이거는 노화이기 때문에 저는 40대부터는 이제 근육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제가 막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플라잉 요가. 근데 플라잉 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요가라고 하는 종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좀 안정되니까.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처음 들어오는데 질문 없으신가요? 젊은이들 대답을 잘해서. 하여간 오늘 다이어트의 모든 거 총 정리를 해봤고요. 제발, 제발 다이어트 시작하시는 분들 또 특히나 40, 50대가 돼서 살이 쪄서 함부로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노후의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음식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고 이런 게 쉬웠으면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의대가 6년은 아니겠죠? 네. 정말 의대 6년 나오고 레전트 인턴 다 하고 11년을 배웠어도 아직도 저는 다이어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환자가 몸이 나빠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 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냥 무분별하게 내 몸인데 그냥 안 먹고 운동해서 어떻게든 빼보겠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무분별한 다이어트는 제발 좀 그만하시고 또는 뭐 위고비, 뭐 식욕 조절제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되도록 꼭 필요하면 처방해야 되는 약은 맞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니까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처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JM은 전 국민이 주치의가 생기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각 지점으로 방문하시는 많은 환자분들도 저희 멋진 원장님들께서 좋은 주치의 진료를 하고 계시니까 뭐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고 또 진료실에서 못다한 질문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지금 영상으로 계속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영상들 보시면서 본인의 증상이나 또는 뭐 가족들의 증상과 뭐 적합한 것들이 있는 제목이 있으면 보셔서 같이 공유해 주시고 하면 좀 더 건강한 정보가 주변으로 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또 5월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